안녕하십니까. 2월 8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497만원이고요. 플러스 17만원입니다. 이제 거의 다 만회해 갑니다. 이게 지금 3만원만 더 올리면 이제 1500만원 본전은 하는데요. 본전이 될 게 아니죠. 지금 이 조원장에 수익을 올려도 시원찮은 판인데 한 달이 지나고 지금 두 달째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있다는 게 좀 하긴 한데 조금씩 계속 감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상당히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그 방향은 계속 지금 어느 정도 맞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쪽으로 예상이 정확히 되는 것 같은데 종목이 지금 그 일부 종목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위기 파악이 안 돼가지고 계속 지금 고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목을 그 요즘 그 핫한 뭐 챗 GPT나 뭐 AI 쪽 이쪽으로 약간씩 조금 옮기면서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 계속 깨닫는 중입니다. 그 가지도 안 하는 종목 잡고 아무리 홀딩 해봐야 답 없다는 얘기죠. 가는 쪽으로 따라 붙어야 답이 나온다. 가는 종목은 거의 뭐 한 10% 20%씩 그냥 쭉쭉 당겨 올려버리는 것 같아요. 아주 강하게. 그래서 이제 금액으로 뭐 팍 지르는 것보다는 작은 금액이라도 100만원이라도 잘 잡아갖고 한 20% 먹으면 20만원 나오는 이런 식의 방식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노력 중이고요. 일단 17만원 오늘 그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시장에 대한 생각인데요. 아침 방송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증시가 나스닥이 1.9% 상승을 했습니다. 그 파월 연준의장이 그 멘트 할 때마다 증시가 출렁출렁 거렸던 것 같아요. 이거 분봉으로 보면 아마 재밌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나스닥 분봉을 한번 볼까요? 5분봉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왔다가 요때 파월 연준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그 요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그 있다 뭐 이런 식이야. 그 디스인플레이션이 뭔가 봤더니 인플레이션이 이제 물가 상승이잖아요. 디스인플레이션이니까 물가 상승이 멈추고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요런 느낌. 그러니까 꺾이기 시작했다. 요걸 그 유식하게 디스인플레이션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금리죠.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 같다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니까 이제는 금리를 그만 올릴 때가 된 것 같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금리를 올리느냐 올리지 않느냐 이게 지금 시장의 화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매수세가 확 붙어가지고 쭉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는데 그 다음 했던 멘트가 대충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얼마 전에 고용지표가 되게 좋게 나왔고 지금 지수가 좀 며칠 밀렸죠. 그때 이제 그를 예를 드는 것 같아요. 고용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금리를 좀 더 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용지표가 억수 좋게 나왔죠. 좋게 나왔기 때문에 더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양반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고용지표는 좋게 나와버렸고 연준 의장이 금리를 더 계속 올리려는 것 같다. 원래 이제 뭐 목표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올리겠다고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니까 쭉 빠져갖고 하락해버린 겁니다. 쭉 빠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이 두 가지 재료 가지고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억수로 좋다 그러나 안 좋다 이렇게 이제 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가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흥분하지 말라는 이런 이제 시장을 가라앉히는 그런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파월 연준 의장은 자기 할 일 했고 시장이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보기에 이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더 올리겠다. 이건 다음 고용지표 나와야 하는 문제니까 시간이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디스인플레이션 요쪽에 조금 사람들이 포인트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1.9% 아직까지 완전히 돌아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 이제 고용지표 잘 나오고 나서 긴축 우려감으로 내려왔는데 연준 의장이
긴축을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금리는 계속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단어에 꽂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이 악재가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지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물가를 2%까지 떨어뜨릴 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뉘앙스의 말했는데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던 얘기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서 이 부분이 찜찜하기 때문에 이건 다 해결됐다 가자 이러고 이제 올라가기에는 좀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방향이 돌렸으니까 이제는 상방이겠지 이게 아니고 내려오던 거 멈추고 방향을 하락이 멈춰지고 방향을 돌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양호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직까지 여기를 벗겨야 이 또 줄도 굳이 제가 줄 끊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기 정도를 뚫고 밀어 올려야 이제 방향이 전환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단지 그 상승의 재료와 하락의 재료가 같이 다 공존했을 경우에 투자자들은 상승 쪽으로 약간 더 관심을 두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돌았다고 해서 악재가 다 해소됐다 가자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물가는 높고 미국의 고용지표는 여전히 좋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파월 회장이 대놓고 그냥 앞으로 계속 올리겠다 그래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기 전에는 상승적으로 추세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이쯤 부딪히면 또 다시 한번 꺾이는 모습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또 있겠다. 근데 적어도 오늘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급락하는 이런 모습은 멈췄기 때문에요. 다시 꺾이더라도 일단은 하락이 멈췄다. 이런 의미로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되게 장황했는데요. 오늘 보시면 코스닥이 거의 0.93% 많이는 못 올랐습니다. 못 올랐는데, 외국인이 오늘 보니까 코스닥은 379억 정도, 그동안 너무 많이 매수해놓으니까 매수를 약간 줄이고, 거래소 쪽을 오늘 5,900억 정도 매수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1.3% 정도 올라갔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내일이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이 됩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포지션 구축해놨는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배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멀리 볼 거 없이 적어도 내일장을 보면 되겠죠. 내일장은 대충 요 근처선에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많이 빠지지도 않고 많이 오르지도 않고 대충 요 정도 선 위로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분위기상 봤을 때 위로 더 올라가는 거는 조금 오반 것 같고 대충만 요 정도 선에서 횡보 내지는 약간 내려오는 요런 정도 느낌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옵션에서 조금 자유로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종목에 집중하자. 오늘도 저도 쭉 봤지만 이거 방향 잘못하면 먹을 거 없는 장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이 시점에 자동차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러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오르긴 했네요. 원전 관련주 이것도 안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는 종목 쪽으로 몰려서 갑니다. 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메타버스 쪽 얘도 강한 놈 몇 놈 나오죠. 그죠? 확 끌어올리는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나중에 정리할게요. 그다음 또 뭐죠? AI 상한가 막 터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겁니다. 유엔젤도 있네요. 이게 아예 작정하고 그러니까 얘가 평소에 별로 반응 없다가 작정하고 오늘 끌어올려 버리면 얘가 AI 관련주가 돼버리는 겁니다. 뒤늦게 보면 이것도 디지털 플랫폼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AI 챗 GPT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컴퓨터가 대화한다 이게 아니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가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주들 데이터 솔루션 같은 이런 데이터 관련 쪽도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 이게 또 소리를 인식하는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니까 관련주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데이터 솔루션도 지금 많이 올라가 버렸죠. 이것도 여기서부터 노리다가 놔뒀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방대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데이터 관련주가 올라가는 게 맞다는 얘기죠.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 올라가던 거는 좀 쉬고 얘도 또 쉬고 있죠. 이제 새로운 게 그냥 팍팍 뜨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노렸던 이 KTCS 제가 어제 노릴 때는 계속 눌러가지고 못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오늘은
끝날 때쯤 되고 확den기 올려가지고 내년 날아가겠다는 얘기죠. 이 투자 유지점 걸렸지 싶은데 그래도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박자만 잘 타면 그냥 급등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AI 그러면 AI 관련주들이 단체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이면 조금 다른 종목 잡아도 크게 지장이 없을 건데 이건 타이밍 잘못 잡으면 AI 관련주 뭐 챗GPT 급등했다 그러는데 얘는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을 잘 줄타기를 잘해야 되고 이건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 실적과는 전혀 무관하게 간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는 항상 실적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 챗GPT 쪽에 이쪽에 종목들 얘는 그나마 지금 양호하네요. 실적이 올라가다 할 말 없는 종목인데 뭐 어떤 종목 보면은 적자 뭐 계속 적자한테 상한가로 막 날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올라가면 좋은 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종목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없다는 얘기죠. 일단 이동은 플랫폼상 오늘 뭐 보기에는 전부 다 플랫폼 사업 쪽 이쪽이 데이터 솔루션부터 해서 이쪽 애들이 움직였네요. 주로 보시면 실적도 지불도 없습니다. 없는데 올라가고 나면 얘가 말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급등하고 상한가 딱 들어가고 나면 이제 딱 상한가 들어간 상태에서 보면 플랫폼 기업이니까 그 챗 GPT하고 관계가 되네 이렇게 돼버리죠. 데이터 솔루션도 내려가고 있을 때는 아닌가 싶은데 올라가면 막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데이터 관련주니까 이것도 챗 GPT 맞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급등하면 맞고 내려가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이수페타시스도 회로 깊어 만드는 건데요. 방대한 자료를 넣으려면 컴퓨터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럼 컴퓨터를 하려면 거기 PC 회로 기판이 들어가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관련주 해갖고 이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니까 종목을 잘 잡아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좀 내려와갖고 뭐 이만큼 내려오더라도 종목만 잘 잡으면 상한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목 잡는데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게 걸렸다 싶으면 그냥 쫙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몰린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제가 오늘 해보고 느낀 건데 최근에 계속 그런 느꼈는데요. 몰려 들어오면 쫙 올라가고 빠질 땐 쭉 빠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종목에 특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말 너무 길었는데 그러니까 파월 연준회 정리하면 파월 연준회장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매파적 발언을 했고 그 다음 하나는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는데 시장은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부분인데요. 일단 제가 어제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컬러레이 아침에 바로 정리해버렸고요. 이건 어제 시간에서 정리해봅시다. 노바텍은 본전에서 팔아버렸는데 한 2%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건 히토류 쪽으로 묶여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아닐 것 같아서 팔아버렸는데요. 이게 한 2% 정도 올라갔네요. 여튼간에 본전에 팔아버렸습니다. 이거는 테마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실적이 괜찮고 해가지고 어제 잡았다가 오늘 본전에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 지워버렸고요. 그 다음 오늘 신규 매수했는 것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히림 잡았는데요. 히림 이게, 제가 잡은 가격이 143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제가 잡은 가격이 약간 내려온 상태인데요. 이거 잡은 이유는 중국의 아주 큰 건설회사하고 무슨 협약 같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잘 못 가는 거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신용이 지금 12%나 나옵니다. 이런 상태로 급등하기가 상당히 안 쉽습니다. 왜 신용 들어온 사람들이 못 올라가는 줄 알면서도 이걸 계속 여기 급등하면서 신용이 확 붙었는데 계속 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전 안 하고 그냥 계속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난 때려 죽였더만 먹고 주겠다는 마음으로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겁니다. 이 신용이 쫙 틀어줘야 쭉 이제 뼈올릴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허재 터져갖고 확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엉덩이가 무겁다. 잘 못 간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마가 안 맞으니까, AI 쪽이 아니다 보니까요. 건설 이러다 보니까 재료는 좋았는데, 이쪽으로 매수세가 안 들어오니까, 이게 또 단단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호재성 뉴스 터지고 쭉 올라간 거고요. 제가 잡은 거는 여기서 잡았습니다. 1450원 요즘 잡았습니다. 요즘 잡아갖고 한 요 정도는 지키겠지 싶어서 잡았는데 이것도 못 지키고 신용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팔아버리니까 쭉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 때문에 문제긴 한데 중국 업체하고 이 협약 이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네옴시티나 뭐 이런 거 하려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경쟁인데요.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갔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도 안 잡고 50만 원만 잡았습니다. 희님. 요즘 뭐 좀 괜찮아 보이는 뉴스 나오면 한 50만 원치만 잡습니다. 왜냐하면 테마에 안 맞으면 못 올라가니까요.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테마에 안 맞으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50만 원 딱 잡고 있다가 나중에 제대로 걸리면 이제 추가로 잡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히림 잡았고요. 말이 좀 긴데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할게요. 자, 그다음 화장품 관련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종목이 오히려 많나요?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게 전부 다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를 왜 이렇게 많이 잡았냐면 한쪽으로 집중하려니까 뭐가 대장인지 지금 솔직히 모르겠어요. 현재까지 느낌으로는 한국 화장품이 대장처럼 보였는데 오늘도 보시면 마지막에 들어올리는 모습으로 봤을 때 얘가 대장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는 어제 대장 같았는데 오늘 밀어버리죠 또 이렇게. 이게 제가 화장품 관련주 하면서 제일 짜증난 게 뭐냐면 이게 대장 그날 이 어제 같은 경우는 얘가 대장인 것처럼 쫙 4% 정도 올라갔는데 오늘은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장인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컬러레이 이런 것도 보시면은 마지막 쭉 땡겨 올려놓고 또 밀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대장을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종목 이 화장품 관련주만큼은 대장을 몰라서 여러 개 잡은 겁니다. 그래서 5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중에 하나 걸리면 그걸로 수익 내면 되죠. 나머지 버려버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화장품 제조 100만원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한 20% 떴다. 그럼 20만원 벌면 나머지 다 버려도 괜찮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걸 한국 화장품을 한 300만원 가지고 있는데 한국 화장품 안 올라가고 다른 게 상한가다가 보면 난감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 이거 한 종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쭉 여기서까지 한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왜 문제가 생겼냐면 어제 잠깐 할 때쯤 돼가지고 뉴스가 뭐라고 나냐면 중국 조기 비자 해제를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검토하겠다. 비자 중단된 거 빨리 개통하도록 하겠다라는 뉴스가 시간에 종가 나올 때쯤 마지막에 나왔는데 저도 놀래가 좋게 봤는데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가 아니었냐면 그 비자를 서로 개방하고 그다음 PCR 검사 없애고 일반 사람들처럼 이렇게 개방하는 게 아니고 PCR 검사하고 이런 건 다 하고 비자 발급만 재개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도저히 지금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중국이나 우리나 확진자 나오는 비율로 보면은 별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확진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춘제도 다 끝났고 이 정도 간 봤으면 이제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다 비슷한 상황이다 이래 봐보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중국에서 갑자기 뭔가 이상한 게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감염시킬 것 같은 그런 식의 경계를 해가지고 너 오지마 이런 식의 어떤 모션을 취하고 있다는 게 이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뭐 중국하고 막 한판 뜨자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중국 너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앞으로 너하고 안 놀래 뭐 이렇게까지 가보자 이런 느낌도 살짝 드는데 그건 뭐 정치적인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뉴스가 왜 호재가 못 되느냐면 비자 발급 재개를 했으면 또 그럼 호재인데 비자 발급 재개를 검토하겠다 이러고 앉았습니다. 지금 2월 8일인데 원래 2월 말까지인데 지금 검토해가지고 뭐 한 일주일 뒤에 하면은 그때 하나 말이 하나 똑같은데 그걸 뭐 또 발표까지 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팔고 가지고 있느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국 화장품 100만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차 환불도 추가로 더 잡아 100만원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50만원이죠. 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이유는 2월 말까지 가면 해결될 것 같아요. 어때까지나 2월 말 되면 비자 그것도 해결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따뜻한 봄이 오면 확진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까지 통상. 그래서 확진자가 확 줄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자유왕래하자 이렇게 꼬리 내리지 않을까. 괜히 똥폼 재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꼬리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2월 말 되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요. 한 뭐 2주, 3주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런 의미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계속 횡보하더라도 밑으로는 안 빠지죠. 왜냐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횡보하더라도 그냥 가지고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냥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말이 너무 길다. 자, 그 다음 오늘 제가 아침 방송할 때 현대해보다임 추가 매수하겠다 그랬는데요. 이거 15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100만원을 더 잡았었습니다. 현대해보다임을.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장은 제 예상과 전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이게 여기서 끝났었죠. 그러니까 어제 이것도 시간에 종가에 팍 떠갖고 끝났는데 이때 올라갔을 때 제가 봤을 때 아마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튀르키예 그 지진이 워낙 심하니까 복구하는데 우리가 좀 지원을 하지 않겠느냐. 그럼 복구하려면 장비가 필요하니까요. 포크레인 뭐 굴삭기 이런 거 뭐 필요할 것 같은데 네이버에 어떤 글 보니까 현대에버다임이 그 펌프 트럭을 그 튀르키예에 납품했던 이력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어제 이 상황이었어요. 오늘 왜 150만 원 더 잡으려고 생각했냐면 100만 원 더 잡았는데요. 잡은 이유는 이 튀르키예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빨리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 전 세계가 다 도와줘도 될까 말까 정도로 너무 그 피해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복구시키려면 뭐 1, 2년 만에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워낙 많이 지금 부서졌기 때문에. 그러려면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가지고 그 이쪽 뭐 지진 나거나 뭐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산풍격화재 무너지고 나면 그 며칠 동안 몇 달 뭐 몇 개월 동안 계속 그거 다 판에 드러내야 되잖아요. 밑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함부로 파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긴 시간의 어떤 복구가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좋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한다고 얘가 올라가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재건이 하루아침에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건설 장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될 것이다 해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튀르키예 이 부분에 복구가 더 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봤을 때 몇 년 걸릴 것 같으니까요. 그럼 건설 장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시장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쪽으로 돈이 다 가버리니까 이거 기대감에 어제 저녁 때 들어와가지고 기다려볼 게는 안 되니까 마지막에 아이네 그러고 던져보고 좀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비중을 다시 좀 줄여가지고 이거 진짜 속쓰립니다. 한 150 질라고 300만원 해가 막 버티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만 잘 되면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막 먹고 죽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300만원 종목당 300만원이기 때문에 질러놓고 그냥 홀딩 이렇게 했을 건데 워낙 이럴 때 안 돼가지고 그거 좀 조심하자 이런 의미로 줄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 단일가 한번 볼까요? 시간이 다니까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분위기죠. 이 스토리가 맞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150만원만 남겨놓고 한 160만원 되네요. 내일장 보고 자고 나서 다시 상황 보고 추가로 더 들어가더라도 어쨌거나 이 종목은 좀 더 넣고 싶습니다. 이건 그 신용도 뭐 그나마 그래도 10% 약간 밑에서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지금 이제 오늘 정말 아까웠습니다. 이 종목만큼은 150만원 마지막에 팔 때 속 쓰렸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 없다. 시장에서 못 알아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칩셋 미디어는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려고 50만원 잡았는데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올라가고 지금 거의 한 60만원 정도 됐습니다. 한 5만원 벌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자꾸 올라가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하자. 이건 팔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내려오면 다시 추가로 더 잡고 싶어서. 이거 왜냐면 그래픽 쪽에 반도체 칩 설계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태만에 맞거든요. 정확하기 때문에 얘는 뭐 주봉월봉으로 보면 뭐 이 정도 전고점 돌파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지 여기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많이 못 잡아갖고 50만원밖에 못 잡았다는 게 좀 그 단점이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시장에 대한 자신감만 있었으면 질러도 그냥 벌써 질렀겠죠 여기서. 근데 조심하자 아직까지. 그래서 많이 못 잡았고 그대로 홀딩 중입니다. 그 다음 4x4인데요 얘는 XR 관련이죠. 그래픽을 변환하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때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이건 제대로 수익하면 났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상한가까지 3분의 1을 팔고 3분의 1만 남겨놨다가 어저께 100만원을 다시 맞췄는데 오늘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요거 50만원 있는 데서 50만원 더 잡아가고 100만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올라가가지고 지금 요것도 한 11만원 정도 수익 났습니다. 이때까지 여기서부터 수익 난 게 합쳐서 중간에 이익 실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요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요건 XR 관련이기 때문에 챗GPT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삼성에서 구글하고 연합해갖고 XR 뭐 이렇게 눈에 쓰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할 때 올라갔기 때문에 그 재료는 아직 살아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인공지능 쪽으로 유망할 것 같아서 이거 계속 홀딩 하는 의미로 100만원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제가 가진 종목 중에 오늘 가장 핫했던 거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 종목은 여기
여기서 오를 때요. 여기서 튀어오를 이날 급등할 때 이때 들어가갖고 수익 좀 올리고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 이익 실현하고 나서 50만 원만 가져가다가 어제 50만 원 더 잡아갖고 100만 원 만들어 놨거든요. 100만 원 됐는데 이게 올라가는 바람에 여기서 오늘 수익이 났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수익이 났는데 이건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챗GPT가 계속 나오니까 챗GPT를 하려면 대용량의 컴퓨터가 필요하다. 빅데이터 이런 의미니까. 그래서 그 PCB 회로가 필요할 것이다 하고 이때 들어왔을 때 외국인이 깜짝 매수를 했죠. 127만 주를 사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고전했을 때는 챗GPT가 조정받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외국인이 지금 127만 주 샀다 27만 주 11만 주 5만 주 이렇게 자꾸 주니까 외국인 더 이상 살 여력이 안 되는갑다 싶어갖고 이제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쭈쭈 빠졌는데 다시 어제 26만 주를 사버렸거든요. 사버리니까 이거 끝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다가 챗GPT가 그 재료가 붙으니까 확률을 올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도 100만 원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단일가 한번 볼까요? 올라가고 있죠, 이거도. 그래서 이건, 일단 현재 전고점 수준까지 왔습니다, 거의. 이제 매물은 요거밖에 없죠. 무슨 말이냐면, 이 이수페타시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현재 이 종목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여기서 요까지 꼬리에 있는 요 사람들 빼고는 다 현재 이익 상태라는 거죠. 제 것도 보면 수익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지금, 중간에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긴 했는데 일단은 다 수익이죠 현재. 그래서 수익 나 있는 상태에서 재료가 좋으면 안 팝니다 사람들이. 내려오더라도 이거 지금 저런 의미죠. 약간 내려오면 여기서 못 잡은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 수준이기 때문에 이 챗GPT 재료가 살아있는 한은 얘는 위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로 현재 100만 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면 설명 다 됐죠 대충. 다 됐고요. 다시 정리하면은 화장품 쪽은 2월 말까지 그냥 홀딩. 그 다음 이거 안 건드리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현대보다 이거는 내일 다시 한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저거 안 먹혔는지. 이 또 시간 지금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종가에 제가 절반을 틀었는데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250만 원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금 벌써 한 3만 원 날렸죠. 이게 지금 한계입니다. 조금만 더 자신감 생기면 그냥 확 지를 텐데 이 300만 원도 못 가지고 있고 절반을 떨어내야 되는 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거 아니구나. 쏘리. 얘는 1.89%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더 썩소리죠. 이제 한 4만 원 정도 현재 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 상한가 들어가 볼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하네 이거. 이 생각을 제가 어제 저녁에 했는데 오늘까지 이걸 눌렀다가 이 장 끝나고 나서 이 생각을 사람들이 한단 말입니다. 이 참 안타까운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갑자기 속쓰리네. 돈 벌고 짜증나네요. KT, CS 이것도 어제 제가 잡았다가 놔버렸는데 오늘 뜨고 나서 시간에서 4%나 더 뜨고 있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는 지불로 내려가고 있고 이스페타시스 히림은 뭐 오늘 잡았으니까 별로 안 억울하고 현대부다임 이건 진짜 억울합니다. 이거만 상한가 들어가면은 150만 원에 10%면 15만 원을 가만히 갖고 날리는 꼴인데요. 왜 이걸 장중에 안 사고 계속 팔고 장 끝나고 사람들이 이 벌떼같이 달려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튀르키예 재건해야 되는 거는 뉴스 틀면 계속 나오는데 넋두리였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조금씩 자신감을 찾고 있기 때문에요. 자신감을 완전히 찾고 나면 진짜 이제 이 투자 원칙은 거의 나름대로 다 잘 씌워놨습니다. 이제는 그 종목당 300만 원 해놨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냥 몰빵해갖고 충격 먹는 이런 일은 없이 이제 안전하게 딱딱 그 규칙은 다 정해놨습니다. 오버 비중도 60% 해가지고 장 끝날 때 딱 지금 거의 900만 원 딱 맞춰갖고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자신감이 참 결여되어 있는 상태. 대충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뭐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지금 뭐 시간에서 봐도 막 올라가는 종목은 막 올라갑니다. 뭐 묻지마로 하이잉크 코리아 이 종목은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가요. 그게 나왔어요. 애플페이가 지금 들어오는 거는 최종 확정됐는데 애플페이가 들어올 때
그게 저게 문제거든요. 그 NFC 방식인가 뭐 해가지고 삼성은 그 결제할 때 삼성페이는 편의점 같은 데 가보시면은 포스기 옆에 거기에 이렇게 갖다 대면 되잖아요. 그 갖다 대는 게 마그네틱 끓는 부분이거든요. 그 마그네틱 끓는 거기에 연동해갖고 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장비는 다 있거든요. 카드 결제기마다 다 있기 때문에 갖다 대면 되는데 이 애플에서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다른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 대면 마그네틱 끓는데 갖다 대면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반응하게 하려면 장비를 달아야 된답니다. 근데 이 장비를 달아야 되는데 오늘 이 하잉크 코리아에서 나온 뉴스가 뭐였냐면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무슨 프로그램을 깔면 따로 장비 안 달아도 애플 그 갖다 대면 거기 연동하도록 이렇게 변환해 주는 걸 개발했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뉴스가.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억수로 좋은 뉴스였습니다. 아침에 나왔는데 그 정확한 해석은 모르겠어요. 정확한 해석은 모르겠는데 아이고 코리아 해가지고 이게 그 뭐시기 한다 하는 게 찾아봐 보십시오. 이게 그 바로 키오스크 거치지 않고 QR 코드나 뭐 무슨 등으로 바로 주문하고 바로 다 서비스라는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료로 오늘 상한가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잘 가다가 그 애플페이가 들어오기로 했다 하는 뉴스가 나올 때가 요때쯤에 주시는데 이제 이러면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재료 노출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죠. 이 주식을 다들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래요. 뭔가 그 애플페이 들어올 것 같다 뭐 들어오려고 심사한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다가 이때가 여기서 또 올라갔죠. 애플페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올라갔다가 오늘 이제 쭉 올라가 상한가 더 가려고 그러다가 애플페이 들어오는 거 확정됐다 이러니까 봐라 재료 노출이지 그러고 이제 막 파는 겁니다. 팔아갖고 이제 다시 내려가는 이런 현상.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애플페이가 들어오려면 그 옆에 장비 다는 것까지 또 문제점 해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뛰어넘는 것이 이 하잉크 코리아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보시면 뭐 한국정보통신 이런 거는 못 올라가잖아요. 이건 이제 재료 노출을 해갖고 이제 밀리는데 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 제가 봤던 뉴스로 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얼마 가지고 있냐면, 한 62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요것도 그대로 홀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좋은 종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기타 등등 함께 노력해서 같이 돈 버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